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낯선 여행길에서 시작된 기록입니다. 오직 하루 묵을 방을 찾았을 뿐인데 그 선택은 공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호스텔 예약이 한 사람을 끝없는 긴장 속으로 몰아넣은 이야기, 낯선 나라의 어둠 속에서 들려온 숨죽인 목소리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주인공은 몇 달째 이어지는 세계 여행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등산용 배낭 하나, 그것이 모든 전 재산이었죠. 가진 돈은 줄어만 갔고 하루하루 머물 곳을 찾는 일은 마치 생존 전투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 호스텔은 이상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낡아 보이긴 했지만 사진 속은 단정했고 후기에는 편리하다, 안락하다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값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했으니 선택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였죠. 국경을 넘는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신문을 거치고 짐을 들고 줄을 서는 과정이 끝나자 이미 온몸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지쳐 있었죠. 이어지는 기차와 버스, 마지막에는 작은 트램까지 갈아타야 했습니다. 해가 이미 저물고 나서야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도착했지만 눈앞의 풍경은 앱에서 본 화사한 사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사라지고 들판 같은 허허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가방을 열던 순간 익숙한 향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숙소에 두고 온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늘 지니던 물건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피곤함과 겹쳐 답답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실수가 자신을 살리는 작은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을요. 땀에 젖은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으며 그는 지도에 찍힌 방향을 따라 한 걸음씩 흘길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주택가가 드문드문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은 사라지고 갈대와 덤불만이 시야를 채웠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흙 위에서 내는 드르륵 소리가 밤 공기에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그 소리 너머로 묘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람일까 싶어 걸음을 멈추었는데 이번에는 또렷한 웃음소리가 갈대 숲 너머에서 스며나왔습니다. 누군가 분명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갈대 사이로 어른거리는 그림자, 4~5명은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를 흘리며 서로를 밀치고 낄낄거리던 그들의 시선이 이내 여행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은 얼어붙듯 조여왔습니다. 잡히면 무사할 수 없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캐리어 2개를 그대로 버렸습니다. 양손에 매달린 무게를 버리자 이제는 오직 배낭 하나에 의지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 위 흙길은 울퉁불퉁했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남자들은 이미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꾼처럼 집요했습니다. 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가슴은 불길하게 쿵쿵 울렸습니다. 도망칠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갈대숲이 보이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배낭의 칙칙한 색이 다행히도 시야에 덜 띄었고 갈대 사이에 몸을 움츠리며 숨죽여 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두드렸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갈대를 헤치며 다가오는 발소리, 억눌린 웃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 모든 것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숨이 크게 새어나가면 끝장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그는 수분이 마르는 듯한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마침내 발소리가 희미해지고 어둠 속 그림자는 조금씩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누군가가 뒤를 따라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프리피 옷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스스로의 위치를 발각시키는 듯 불안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도 앱은 다시 건물이 가까워진다 표시했지만 곧 오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은 불길함으로 바뀌었고 남은 건 낯선 땅의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뒤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눈앞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에서 보던 반듯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창문마다 그을음이 낀 낡은 건물. 외벽은 칠이 벗겨져 있었고 문은 덜컥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맞을까 수차례 자문했지만 지친 몸은 결국 그 문을 밀어 열게 만들었습니다. 안은 어둠뿐이었고 공기는 오래 방치된 듯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방마다 묘하게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침대만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 이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곧 돌아올 듯한 불길한 기운. 그는 마침내 2층 침대 2개가 놓인 방을 골라 들어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잠그고 무거운 배낭을 발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긴 밤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부터 탁, 탁 하고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그 순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사람이 아니길, 차라리 귀신이길. 하지만 본능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이었고 결코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며 서서히 문 앞에 멈췄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쿵쿵 굴려 퍼지는 박동이 너무 커서 혹시 문 너머에서 듣지는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손잡이가 흔들리더니 믿을 수 없게도 문이 천천히 열려버렸습니다. 분명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삐걱이며 벌어지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언어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다 왔다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몇 사람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그는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곧 방바닥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알코올 향이 공기 속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방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원래 이 방이 자기들 차지였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고 떠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술 냄새와 함께 뒤섞여 어둡고 눅눅한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손발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온 신경이 귀에 모여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혹은 끝이 오긴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껄껄 웃음이 이어지다 잠시 고요가 찾아오면 그 고요조차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방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숨을 억누르다 공기가 부족해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숨조차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말소리, 때로는 낮은 웃음, 그리고 바닥을 긁는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신을 끌어낼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자 술기운에 취한 듯 방 안의 남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조용히 하며 자신을 유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망상이 끊임없이 머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움직이면 끝이라는 공포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를 되뇌며 그는 차갑게 굳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건너편 침대 위에서 부시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 말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침대 위에서 무언가가 이불을 뒤적이는 듯한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도 누가 있었던 건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들면 불현듯 낯선 눈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이불 사이로 흘려보내자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한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이불 속에서 숨죽여 웅크린 주인공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감겨 있는지 뜨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조금이라도 크게 움직였다면 그대로 들켜버릴 상황.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머릿속은 지금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외침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능은 계속해서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배낭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부시럭 소리가 터져나와 가슴이 얼어붙었지만 돈과 여권이 들어있는 그 배낭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소리 하나에도 건너편 남자의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다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덮쳐왔습니다. 마침내 배낭을 움켜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게가 손목을 당겼지만 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매는 순간 버클 소리 하나가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배낭을 들고 다른 손으로 침대 사다리를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내려왔습니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에도 몸이 굳어섰고 발끝으로 바닥을 딛는 순간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끝없는 시면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방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바닥에는 술병과 과자 봉지, 부서진 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숨결조차 소리로 변할까 두려워 들숨과 날숨을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굳어섰습니다. 문가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안쪽을 스치듯 확인한 순간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색 테이프와 밧줄, 그리고 낡은 장갑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잡혔더라면 그 상상만으로도 피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그 봉지를 피해 천천히 문틈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아직 계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삐걱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었고 그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은 오래된 건물답게 불안정했습니다. 발을 올릴 때마다 나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발끝으로 무게를 분산시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 몇 계단이 수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사히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온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드디어 1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길었으며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끝자리에 겨우 보일 듯 말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맨발로 밟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살갗을 베어내듯 날카로웠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등 뒤에서 언제라도 발소리가 따라붙을 것만 같았고 방금까지 술에 취해 있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등을 낚아챌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는 숨을 참으며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깥 공기와 맞닿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잠금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손잡이를 비틀며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소리 나지 말아라. 제발.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러내려 금속이 미끄러웠습니다. 다행히 문은 크게 저항하지 않고 열렸습니다.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으며 그제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급히 신고 맨발로 다져진 발바닥의 통증을 무시한 채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들판은 아직 어두웠지만 어둠은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이곳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그는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흙길을 따라 숨가쁘게 내달리며 바람이 옷자락을 흔드는 소리마저도 누군가의 추격처럼 들렸습니다. 그 공포는 달리는 속도와 함께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그는 낯익은 물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것은 자신이 버리고 왔던 캐리어였습니다. 그러나 캐리어 주변에는 깊게 패인 발자국과 눌린 풀, 그리고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서성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건가 소름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기념품,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발자국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다렸다는 듯 흙은 눌려 있었고 풀은 짓밟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캐리어를 끌고 간다면 어디선가 숨어있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은 버려도 목숨은 지켜야 한다. 그 순간만큼은 수년간 모아온 돈이나 물건보다도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겁게 마음을 떼어내고 캐리어를 등 뒤에 두고 빠른 걸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포와 후회가 뒤섞였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길은 끝이 없을 듯 이어졌습니다. 지친 다리는 떨렸고 가슴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낼까 망설였지만 불빛이 새어나가면 그것이 곧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어둠 속에서 감각만을 의지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순간 계단이 보였습니다. 낮에 오르내리며 고생했던 그 계단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다시 내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계단이 다시 더디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캐리어 대신 등에 맨 배낭만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구할 방법은 호출 앱뿐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켜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버를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 끝에 마침내 한 차량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올 때 그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순간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뒤따라온 눈길이 있을까 그는 계속 창문 밖을 살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우버 기사는 곤두선 그의 얼굴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었어요? 영어였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건물에서 묵으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에 얼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건물 이미 영업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다들 귀신 나온다고 피하는 곳이죠. 순간 그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앱에서 예약했고 사진도 있었고 결제까지 마쳤던 건물인데 지금 눈앞의 진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존재하던 숙소의 정보가 SPA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약 내용만 남아있을 뿐 건물의 이름도 위치도 전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들어갔던 곳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며칠 뒤 그는 우연히 현지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알게 된 이 여인은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곳은 외지인만 속여서 끌어들이는 장소 아닐까요? 현지인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갱단이 버려진 호스텔을 차지하고 가끔 숙소 앱에 올려 외국인들을 유인한다고요. 그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그저 기적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현지 여성의 말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호스텔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돌연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조차 떠난 뒤 그 건물을 차지한 이들은 숙소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같은 무리들이 드나들며 은밀히 건물을 사용했고 외부인들은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끔씩 숙소 애플리케이션에 건물을 올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은 과거에 운영되던 시절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평점은 모두 조작된 계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 낮은 가격, 괜찮아 보이는 후기. 그 함정에 빠져들기엔 조건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조금만 늦게 숨었더라면, 혹은 조금만 크게 움직였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향수를 잃어버린 우연, 휴대폰이 무음이었던 우연, 문이 열려있던 우연. 그 작은 우연들이 모여 겨우 목숨을 건져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숙소 앱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분명 존재하던 그 건물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검색했을 때
그 건물은 또다시 이름을 바꾸고 평점 만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곳을 예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버 기사와 현지 여인이 전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그곳을 이용해 어둠의 목적을 채우고 있다는 진실. 그는 이 경험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존의 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숙소를 고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점과 사진만으로 안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사람들과 소통하고 안전이 확인된 숙소만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운 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남겨진 기록이 됩니다. 화려한 후기와 낮은 가격 뒤에는 언제든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간과하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모험을 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모험보다 먼저 지켜져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밤마다 낯선 길을 걸어야 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누군가는 같은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 또 다른 누군가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의 공포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기록은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속을 수 있고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방심이 목숨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범이 전한 목소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진 흔적입니다. 사회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시간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안전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